자, 이제 67페이지에서 50번부터인데요. 이 법인만 하는 일이 정해져 있죠. 중개법인만. 중개법인. 그래서 우리가 법인, 업무자를 붙여서 하는 일 중에 이, 분, 관, 상경한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고 이분간만 서울에 올라간다. 경이 두 가지. 중개업이고 이사 도배업체의 소개. 이사업 X, 도배업 X. 소개만. 이사 도배업체의 소개를 말하고 있는 거지. 이사업 X, 도배업 X. 용역업 X. 작년에 용역의 제공 X. 용역의 알선. 소개 알선만. 분양대행. 자, 분양대행은 얘는 대상물을 봐야죠. 그러니까 분양대행 그리고 관리대행 관리대행 그리고 임대관리 이 세 가지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는 할 수 있는데 뭘 봐야 되냐면 대상물을 봐야 돼요.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상업용 건축물. 안 되는 거는 토지 분양대행 안 되고 공장 안 되고 농업용 건축물 안 되고 이게 분양대행만 그런 게 아니라 관리대행, 임대관리도 똑같아요. 이 세 가지는 그 대상물을 봐야 돼. 주택, 상가만 된다. 그리고 관리대행이죠. 관리대행. 임대업 X, 관리업 X 좀 말이 짧은 거는 좀 제껴주자. 임대업 X 작년에 나왔죠. 임대업 X 세 글자. 관리업 X 세 글자 제끼고 임대관리 되는 거. 말이 긴 거 네 글자가 되는 거예요. 세 글자 제껴야 되고 상담,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하는 상담, 컨설팅 그리고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개공을 상대로 경매, 공매 이 경매, 공매는 누가 못한다? 부칙상 개공이 못한다. 부칙상 개공 못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매 대상 대리 입찰서면 대신 써주는 거 이때는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한다. 법원에 등록. 그 등록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인 거고 요때만 뭐 공매 대상이다. 등록하는 거 아니죠. 공매 대상. 또 권리 분석, 취득 알선을 하겠다. 이런 거 등록하는 거 아니다. 경매 대상 대리할 때 등록하는 거고 뭐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두 가지만 주의하면 첫 번째 되는 거에다가 업을 붙였을 때 X라고 하면 안 된다. 업 때문에 X라고 하지 말자. 그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주택 분양대행 되나요?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이다. 된다고. 주택 분양대행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주택 분양대행업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얘도 된다고. 이거 되는 거잖아. 되는 거에다가 업을 붙였다고 X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업은 여러 번 한다는 의미야. 그냥 한 번 할 수 있으면 여러 번도 할 수 있다. 상담, 상담업 상관이 없으니까 업 때문에 X라고 하지 말자.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이 X인 이유는 원래 걔네들 그냥 안 되는 애들이야. 그냥 원래. 얘는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에다가 업을 붙여도 그냥 되는 거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얘는 법인만 그런 거지 개인들은 상관이 없다. 개인들은 이런 제한이 없어서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 다 할 수 있다. 개인들은. 그래서 법인 업무 중 이분간 상경한다. 중개법인만 저러니까. 그래서 중개법인만 이거 위반하면 임등취,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중개법인만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럼 50번 문제를 풀어보면 법인인 개공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중개법인을 말해요. 보통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뒤에 가로하고 특수법인은 빼라 이렇게 돼 있어. 다른 법률 규정은 제외함 이런 말이 있다고 보통. 기억 상업용 건축물 관리대행 되죠? 관리대행 상가 되는 거잖아. 니은은 주택저당 채권의 발행 및 유통 안 돼요. 왜? 뭔지도 모르겠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뒤에 가로하고 뭔지도 모름. 디귿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이니까 되죠.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이니까. 리을은
부동산 펀드 조성. 좀 짭짤해 보이겠는데? 그래도 안 돼. 안 돼. X. 짭짤해 보이긴 하다. 그 다음, 미음은 중개 의뢰인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용역이 알선이니까 소개 알선이니까 되죠. 그렇게요. 답은 3번 하면 되고. 51번도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거, 업무로 옳은 거. 1번은 왜 안 돼요? 농업용 창고시설 안 되죠. 주택 상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관리업도 안 된다고 X. 임대관리, 관리대행 이렇게 해야지. 말이 긴 게 되는 거지. 2번은 왜 안 돼요? 매매업은 안 돼요. 뭐라고 전해야 돼? 금지행위. 이거는 금지행위, 불법이에요. 모든 개공이 못해. 사고 팔고 차익 남기는 건 안 된다고. 부동산 매매업은. 3번은 개공을 상대로 해야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 우리를 상대로 하겠대. 우리 지금 민법도 점수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대. 아니지 지금. 그래서 민법 수업 들어야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지. 4번.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기가 직접 운영했대요. 안 되죠. 이사 도배업체 소개하는 것만. 이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기출지문인데. 뭐 때문에? 저렴하게. 솔깃하잖아. 저렴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5번은 뭐가 키워드예요? 두 가지만 좀 동그라미를 칠해주세요. 첫 번째는 분양을 대행. 동그라미. 또 두 번째는 15세대? 에이, 아무 의미 없어. 그 첫 번째 줄에는 공동주택 중에서 주택 중에서 미달된 거잖아요. 어차피 주택이잖아. 이 15세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택 분양 대행이니까 된다고. 주택 분양 대행이니까. 앞에 주저리 나왔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주택이라는 게 핵심이야.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이니까 된다. 그렇게 되고 모든 주택, 모든 상가에 대해서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52번 틀린 거 1번 분사무소 업무지역 전국이 되고 맞고. 2번 특수법인은 업무지역 전국이에요. 특수법인도 누구만 다른 거예요? 부칙상 계곡만 달라. 업무지역은 특광도 부칙상 계곡만. 2번이 틀렸고 3번은 부칙상 계곡 업무지역은 특광도 시도 맞고 부칙상 계곡만 원칙. 4번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그 다음 공개된 거니까 중개할 수 있네. 가입 플러스 공개 키워드 찾아야지. 원칙은 특광도, 예외는 가입 플러스 공개 전국 확대. 그래서 3번이 원칙, 4번이 예외. 5번 중개대상물이 범위는 뭐라고 전해야 돼요? 5가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요것만큼은 부칙상 계공도 똑같다.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뭐를 물어보나 잘 보자. 부칙상 계공 다른 건 업무 범위 달라요. 경매 공매 못하니까. 업무 지역 완전 달라요. 특광도. 근데 중개대상물이 범위는 똑같다. 그렇게 됐고. 68페이지 넘긴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문제가 너무 끔찍해. 괜히 넘겼어. 53번만 풀어볼게요. 54번은 풀기가 싫어. 너무 많아. 박스 안에. 다 했던 거니까 문제가 중복돼 있어서 그래요. 53번만 풀어볼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어요. 이제 얘가 등록을 했어. 그 중개업 외에 뭐 할 수 있나? 기업 경매대상 부동산 대리 할 수 있죠. 경매대상 대리는 법원에 등록했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 할 수 있다. 니은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니까 안 되죠. 개공을 상대로 해야지.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은 개공을 상대로 해야 돼요. 그냥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도 안 되고. 니은 X. 디귿은 주택이니까 분양대행 되고, 리을은 상가니까 분양대행 되고. 그렇죠? 앞에 주저리 나와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택인지 상가인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미음은요. 용역업이니까 안 되죠. 용역이 알선, 이사 도비업체의 소개 이렇게 나와야죠.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건 안 되고. 그 다음 비읍은 공매대상 부동산이 취득할수는 할 수 있죠. 얘는 그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경매대상 대리는 법원에 등록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비읍은 그냥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공매대상 그냥 할 수 있다. 권리분석 취득할선 그냥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4개.
4개. 54번도 그냥 풀어볼게요. 55번을 제끼고 55번은 안 풀어도 되고요. 54번을 풀어볼게요. 취급할 수 있는 업무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주택 분양대행이니까 되죠? 니은은 왜 안 돼요? 실무교육 받고 있는데 지금 경영기법도 제공하고 있대. 옆에서 꼽사리 껴서. 개공을 상대로 해야지. 개공을 상대로. 개공이 아니니까. 디귿은 연립주택이니까 되죠. 분양대행. 리을은 택지니까 개발사업 안 되는 거죠. 개발은 안 돼요. 부동산 개발업은 못 해요. 상담이 되는 거지. 나대지를 직접 개발했다.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상담만. 미음은 관리대행이니까 되죠. 그 다음 비읍은 상가분양대행 된다. 시옷은 취득알선 되죠. 권리분석 되죠. 이사업체 운영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되고 됐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 69페이지에서 56번 틀린 거 56번 57번 기출문제니까 보세요. 이제 기출문제는 깔끔해요. 어렵게 나오지도 않아. 박스 형태로 나와도 어렵지도 않아. 겸업지한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잘 봐야 돼.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칙이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건 다 할 수 있다. 맞죠? 이사업 도비업도 할 수 있다고. 법인은 딱 제한이 있는 거지만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제한이 없잖아요. 개인이니까 다 할 수 있고 2번은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2명인데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2명이 경매대상 부동산 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칙상 개공 못하니까 답은 2번. 어우, 틀릴 수가 없어. 틀릴 수가. 틀리면 사람도 아니야.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사업체 소개할 수 있죠. 얘는 이사업도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제한이 없으니까.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어 얘는. 더 읽을 필요도 없는 거지 사실은. 2번 찍고 말아야지. 5번 법인이 이거 위반하면 임등치. 법인만 제한이 있는데 위반하면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법인만 제한이 있고 위반하면 임등치. 맞고 57번 옳은 거 1번 모든 개공이 경영기법 제공 업무를 경업할 수 있다. 모든 개공이 이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할 수 있다. 모든 개공이 경매 공매할 수 있다는 틀렸잖아요. 모든 개공이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할 수 있다. OX? 그거는 O 맞아요. 부칙상 개공도 할 수 있어. 부칙상 개공은 얘만 못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거지. 답은 1번. 제가 뻥쳤네. 되게 어렵네. 쉬울 줄 알았더니만 더럽게 어렵네. 사람들 다 틀렸어.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역대급 문제였어요. 이거. 모든이니까 되게 또 부담스럽잖아. 부담스러워. 맞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중개업부터 여기까지 요거까지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어요. 부칙상 개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경매 공매 모든 개공할 수 있다. X. 근데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은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1번이 맞고 2번은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하죠.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2명.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2명. 둘 다 법인에게 허용된 거 저거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칙상 개공은 경매 공매를 못하니까 법인에게 허용된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경매 공매는 못하니까. 말도 심하게 꽈놨고 3번은 상담을 겸업을 해야 한다가 맞아요? 아니에요.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는 거지. 중개만 하고 나머지 안 하겠대. 상관없어요. 안 해도 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뿐이고 4번은 도배 이사업 경업할 수 있다. 오 이건 틀렸다. 요거 하나 명백히 알겠다. 이사 도비업체 소개만 직접 하는 건 안 되고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주택 분양대행업 할 수 있다고 업이 들어왔다고 X하면 안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거다.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고 주택 분양대행 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다. W 수 사람들이 5번을 많이 했네. 답은 1번. 이렇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58번부터는 고용인인데 자, 소공, 중개보조원 둘이 고용인이죠. 질문. 사원은 직원이에요? 고용인이야? 사원? 사원은 이사급이라 그랬죠. 임원, 이사급, 사원, 이사급. 걔네들은 높은 사람이에요. 교체가 되면 등기부를 바꿔야 돼요. 근데 고용인, 소공, 중개보조원은 신고하는 거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고용인, 직원들은 신고하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고용신고만 전자문서가 돼요. 고용신고까지만 도입이 됐어요. 그런 것도 됐고. 58번 보세요. 틀린 거 1번. 다른 계공이 고용인이 될 수 없다. 맞죠? 계공인데 딴 데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중 소속 그렇게. 2번. 소공은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보조만 하는 거고. 맞죠? 소공은 중개 업무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중개 업무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으니까 맞는 거지. 중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보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공은 할 수 없는 걸 기억하는 게 더 빨라요. 소공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는 못한다? 소공이 경매 관련 일은 못해요. 소공은 경매 관련 일은. 근데 중개보조원은 할 수 있는 일을 기억하는 게 더 빠르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렇게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어디까지? 길 안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어. 내비게이션이 하는 거 있잖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가서 막 설명하는 건 안 돼요. 확인 설명은 중개 업무예요. 길 안내까지 할 수 있어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2번도 맞고 3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법인이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왜?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 하면 되니까 대표자 제외하고. 그럼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 받아야 되죠. 맞아요. 이사급들은 전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돼.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도 받고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도 받고 대표자도 받고 전원 다 받아.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받아. 그렇게 받는 거예요. 1년 이내 실무 1이니까. 4번 비밀준수 금지행위도 중개보조원까지도 적용이 돼요. 중개보조원 비밀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귀가 있고 입이 있거든. 중개보조원은 귀 있잖아. 입도 있잖아.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 귀유, 입유. 사자성어는 아니거든. 귀가 있고 입이 있어. 중개보조원도. 그 빈 얘기 들으면 말하고 싶으니까 적용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고용인 밑에다가 적어놓자. 귀유, 입유. 귀가 있고 입이 있다. 이술 유자를 써서 귀유, 입유. 그러니까 비밀 얘기 들으면 말하고 싶으니까 적용해야 되고. 또 금지행위도 중개보조원이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적용시켜 놔야 돼. 맞고. 답은 5번인데 모든 행위 아니라 업무상 행위죠.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업무상 행위. 고용인 업무상 행위예요. 소공이건 중개보조원이건 그를 고용한 계공의 행위로 본다. 자, 두 가지 주의해야죠. 모든 행위 X. 누구 후드로 패고 온 거는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업무상 행위만. 그리고 본다 이렇게 돼 있지. 추정한다 X. 본다가 더 센 거예요. 어려운 말로 간주 규정 뭐 이렇게 불러.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이렇게 돼 있고. 됐고. 지금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이지. 모든 행위다 그러면 진짜 고용인을 고용 안 하는 게 낫죠. 예. 업무상 행위 이렇게 해야지. 자, 59번 소공 옳은 거. 소공 1번 공인중개 그러니까 임원이 아닌 소공이에요. 그럼 뭐야? 그냥 고용인인 소공이죠. 고용인인 소공. 고용인 소공. 자격증 있는 직원 실무교육 받아야지. 소공은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오시오 지읒지읒. 이사급이면 전원 받고 소공도 받고 소공도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고 자격증 없는 이사급도 받고 실무교육. 이사급들은 전원 받고 고용인으로 내려오면 소공이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그렇게. 2번 소공은 부동산으로 신고 대행할 수 있어요. 중개보조원은 안 되는데
소공을 할 수 있고. 소공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니까. 할 수 없는 걸 기억하라고요. 경매 관련 일을 못한다. 다른 건 다 해 그냥 싹 다. 중개보조원은 소공될 수 없고 소공은 개공될 수 없죠. 왜? 이중 소속. 두 군데 걸치는 건 무조건 안 되니까. 틀렸고. 4번은 개공이 과실로 손해 입혔어요. 이런 경우에요. 내가 사고 쳐서 손해 입혔어. 근데 직원도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개공이 손해 입혔는데 소공이 같이 책임져 주고 X. 개공이 사고 치면 개공만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소공이 손해 입히면 개공이 책임지는 거죠. 그거는. 근데 개공, 내가 사고 치면은 나만 책임지는 거라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한번 시험에. 개공이 사고 쳤는데 소공이 너무 불쌍하니까 같이 책임져 주겠대.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좀 불쌍해도 그냥 무시하면 돼, 그냥. 4번도 틀렸어요. 그럴싸하다고. 꽤 많이 틀려. 가끔 모의고사에 나와도 많이 틀려요. 예. 왜냐면 바꿔치기 된 게 잘 안 보이는 거지. 바꿔치기 된 게. 루테인 드셔야 될 것 같아. 루테인. 눈에 좋은 거 있어. 옛날에 토비콤인데 요즘은 루테인 드시더라고. 눈에 좋은 거거든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루테인 좀 복용하자. 루테인. 지금부터 복용을 해놔야 돼. 잘 안 보이니까. 5번. 개공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신고하죠.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아까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실제로는 출근하기 전까지 고용신고를 해놔야 돼요. 이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출근하기 전까지 해놔라 안 나오겠지만 실제로 되게 중요해. 고용인이 출근하기 전까지 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출근하기 전까지. 그럼 질문. 고용인 고용했어요? 출근했어. 출근하면 뭐예요? 내가 직원을 고용했어. 출근하면 뭐해? 어휴 맞췄어. 출근하면 뭐 한다? 커피 마셔. 그럼 오자마자 여러분도 똑같잖아. 학원에 오자마자 커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는 거지. 일하기 전에. 고용인도 출근했어요. 커피 마신다고. 오자마자 막 청소부터 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 커피 마셔. 일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커피 마셨는데 일한 거야.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까지 해놔야 돼요. 안 돼 있으면 업무정지 날라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로 직원 고용해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부터 이 공무원이 왔대요. 커피 마시고 있는데 신고 안 했잖아. 아침에 커피 마셨다고. 일 안 해도 커피 마셨다고. 근데도 안 돼. 업무정지 1개월 날라왔어요. 그렇지, 그렇게 했어야지. 손님이라고 했었어야지. 예. 그 사람이 좀 응용력이 떨어졌어. 예. 예. 천재인데?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 다음 71페이지 좀 얍삽하긴 하다. 손님이라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60번 소공 틀린 거. 1번 소공이 요것도 질문이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 소공이 자격 취소 아니라 자격 정지 받는 거 아니냐. 이거 1번 이거 틀린 거 아니니? 소공은 자격 정지지 자격 취소니까. 자격 취소도 받을 수 있어요. 자격증이 있잖아. 그렇죠? 소공은 자격 취소도 받을 수 있고 자격 정지도 받을 수 있어요. 소공이 받을 수 없는 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런 거지. 그건 개공이 받는 거니까. 네. 2번 소공 중개 업무 취급할 수 있죠? 얘는 경매 관련 일만 못하니까. 3번 이중소속도 안 되고 인장은 어떻게 등록을 해야 돼요.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어. 소공 고용신고와 인장등록도 해야 되고. 얘 계약서 쓰는 거니까. 그럼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중개보조원한테 인장등록해라. 이건 애 2번 죽이는 거라고. 아픈데 건드리는 거. 계약서도 못 쓰는 사람한테 인장등록해라. 이거 약 올리는 거지. 소공은 하는 거고. 5번 이거 중요하죠. 작성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옆에다가 이건 없다고 적어놔야 돼.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 다르다. 이게 다르거든요. 서명 및 날인이. 그게 아니에요. 거래계약서, 확인서명서 뭐로 나올지 모르니까 둘 다 이게 다른 거고 소공 때문에 나눠보고 있는 거예요. 소공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얘는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성 의무 없는 거예요. 없어.
근데 서명 및 날인은 의무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얘는 의무가 없으니까 자격정지를 안 받아. 그러니까 제재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재를. 얘는 서명 및 날인은 의무가 있으니까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를 받게 되죠. 이거 표현 그대로 매년 나오니까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작성교부 보존인지 서명 및 날인인지. 작성교부 보존은 의무가 없어서 소공은 제재 안 받고 자격정지 안 받고,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받고, 개공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정지. 개공은 서, 정지.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61번 중개보조원 설명 옳은 거 기출문제죠. 1번 법인이 임원이 다른 계공 중개보조원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임원사원도 이중소속은 안 되거든. 2번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 그를 고용한 계공행위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봐야지. 소공이건 중개보조원 똑같다고요.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3번 중개보조원 서명 날인하는 거 의무가 없죠. 도장도 없다고 지금. 근데 가끔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오네. 이걸 또 따와서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고 싶대. 소원이래. 아유 미치겠어. 로또 당첨이 소원이 아니라 여기다 한번 해보고 싶대 자기는 진짜. 그럼 그 불법이에요? 했대. 그래서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갖고 그럼 또 소원이면 들어줄게 했어. 불법이에요? 아니요 불법 아니에요. 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에요. 그럼 뭐 한 거야? 낙서한 거야. 낙서했다고 불법은 아니잖아. 가끔 나와요. 소원이면 들어줄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 없겠지만 가끔 모의고사에 나오고 책에도 있어. 기본서에도. 굳이 하겠다 그러면 해도 위반은 아니다. 그냥 낙서한 것뿐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4번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신고하죠. 1월이 아니라 10일 이내. 4번은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은 안 받아요. 업무정지 안 받죠. 중개보조원은 취소나 정지할 게 없으니까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아무것도 안 받아. 행정처분은 안 받는다. 행정형벌은 받아요. 징역벌금 1학년 1반 3학년 3반은 받아요. 손해배상 책임도 받아. 뭐만 안 받는다? 행정처분만, 취소정지만 안 받아요. 뭐랑 똑같냐면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 안 받잖아요. 면허증도 없는데 뭘 취소하고 뭘 정지해. 마찬가지 얘도 취소나 정지할 게 없어요. 안 받아. 행정처분은. 중개보조원이 최대 장점. 중개보조원. 행정처분 안 받잖아.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요? 행정처분 안 받으니까. 물론 중개보원이 더 큰 장점이 있어. 중개보조원은 품위유지가 적용이 안 돼요. 중개보조원은 품위유지가. 그래서 쓰레빠 씻고 다녀도 돼. 중개보조원은. 괜찮잖아. 여름에 시원하게. 쓰레빠 씻고 다녀도 돼. 그거 장점이야. 품위유지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품위유지가. 되게 괜찮다고. 중개보조원은. 개공은 안 될 수도 있어. 그게. 품위유지가 적용돼서. 품위유지.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안 받는다. 장점이다. 이렇게. 62번 중개보조원 옳은 거 한번 볼게요. 1번은 뭐가 틀렸어요? 1번이 진짜 너무 잘 안 보여. 미치겠어. 누테인을 먹어도 잘 안 보여. 1번 뭐가 틀렸는지 저한테 좀 불러주세요. 오, 맞췄어. 자격증이 없다는 얘기가 빠졌잖아. 중개보조원이 키워드 핵심 단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없잖아. 틀린 거지 그러니까. 소공은 자격증이 있는 직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인데 그 말이 빠져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2번은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미리 신고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그럼 미리 신고할 필요 없는 게 아닌 거 아닌가요? 미리 신고할 필요 없다는데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사후 신고란 얘기예요. 고용 신고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사후 신고야. 왜?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거든. 고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고용하기 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자르기 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신고하는 건 사전 신고예요. 사전 신고. 근데 어떻게 됐냐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괜찮아. 그만두면 10일 이내 신고하니까 사후 신고예요. 근데 고용 신고도 사후 신고예요. 왜 그러냐면요. 고용한 경우에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고용한 다음에 신고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예. 고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고 고용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예. 고용한 다음에 얘가 일하기 전까지 신고하면 돼. 신고 기간이 업무 개시 전까지라는 거지 사전 신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다 사후 신고예요. 사후 신고. 옆에 적어놔. 사후 신고다. 사후 신고.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신고하니까 사후 신고다. 사후 신고. 그래서 미리 신고할 필요는 없다. 3번은 중개보조원이 벌금 받게 되면 개공도 항상 동일한 벌금이 아니라 양벌 규정은 벌금을 따오는 거죠. 벌금 따오는 거고 어떻게 벌금 액수는 달라요. 질문 드려볼게요. 고용인이 사고 쳤는데 개공이 벌금 받는데 근데 벌금 액수가 똑같아. 고용인도 500, 나도 500. 사고는 고용인이 쳤는데 벌금 똑같이 내래. 액수가. 확 가서 한 대 때려버리지 그냥 화딱지 나는데. 좀 할인해줘야지. 내가 사고 안 쳤잖아. 벌금 액수가 똑같지 않다고요. 실제로 사고 친 사람이 더 많은 벌금을 내야죠. 공범들도 죄질에 따라서 벌금 액수가 달라요. 이건 똑같지 않아. 양벌 규정은 벌금 액수를 동일하게 선고할게 이게 아니라 벌금을 따온다는 거예요. 그냥 징역은 안 따오고 벌금만 따온다는 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3번 나온 적 있었고 시험에 4번 중개보조원 또 뭐라고 적어야 돼? 귀유, 임유 아까 적어놨잖아. 귀유, 임유 비밀준수 적용이 된다고요. 의무가 있다고. 업무 개시 전에 야 이거는 또 적어놔야지. 애 2번 죽이는 거라고 했잖아. 애 2번 죽이는 거. 아니 못 쓰는데 쓸 데가 없는데 그거를 하라는 건 2번 죽이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제 책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책임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민사가 있어요. 민사.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돼요. 손해배상 이런 거 나오면 민사예요. 손해배상. 이제 고용인, 소공인이나 중개보조원이 사고 치는 거예요. 중개사고. 중개사고 친 게 업무상행위예요. 간단해. 뭐가 업무상행위냐면요. 업무상행위는 중개사고예요. 중개사고 쳤다. 그럼 그게 그냥 업무상해라고 생각하면 돼. 누가? 고용인이 중개사고 친 거예요. 소공, 중개보조원, 고용인이. 그게 내가 친 거를 본다고요. 개공행위로 봐서. 근데 이제 중개사고 쳐서 손해 입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고용인이 손해 입혔어요. 고용인. 개공은 가만히 있었어. 개공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용인이 고의나 과실, 업무상행위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 예를 들어서 1억 손해 입혔어요. 1억 손해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묶여버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부진정연대라고 부르죠. 부진정연대.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묶여버려. 부진정연대로 묶이면 첫 번째, 중개 의뢰인이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둘 다에게. 어떻게 청구하는 거냐면 야 너도 1억 내놔. 너도 1억 내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도 1억을 주고 얘도 1억 줘서 얘는 2억 받고 팔자 고치고 그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명이 갚으면 끝나. 동시에 청구한다는 얘기야. 이게 동시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 다에게 청구하는 거를 연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한 명에게 개공 너만 내놔 이렇게 해도 돼요. 개공은 왜 나한테만 그래 못하는 거고 달라 그러면 줘야 돼. 한 명 고른 거니까 선택이라고 부르고. 그럼 보세요. 개공은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달라 그러면 1억을 줘야 돼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가만히 있었는데 달라 그러면 줘야 되니까 무과실 책임. 개공은.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돈 물어주면 억울하니까 어떻게 한다? 구상권 행사한다. 네가 갚아야 되는 거 내가 대신 물어준 거야. 너는 나한테 내놔. 구상권. 그러니까 부진정연대, 무과실 책임, 구상권이 쭉 이어지는 거지 굉장히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묶인다. 무조건 묶여. 부진정연대 무조건. 묶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묶이다 보니까 무과실 책임. 억울하니까 구상권. 그렇게.
그래서 손해배상에서는 무과실 책임이고 구상권이 인정된다. 개공한테. 두 번째, 형사. 형사는요, 뭐가 형사냐면 벌금, 양벌 규정, 이게 나오면 형사죠. 벌금, 양벌 규정. 역시 얘도 고용인 그래요. 고용인 2명 다 포함. 그러면 고용인 3학년 3반, 1학년 1반 그대로 적용돼서 징역 선고도 가능하고 벌금 선고도 가능해요. 벌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중개보조원도 마찬가지라고요.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 행정, 형벌, 징역, 벌금은 받는다고. 중개보조원도. 근데 우리는 개공이 궁금하다고. 개공 가만히 있었는데 뭐 양벌 규정, 둘 다 벌하는 규정, 양벌 규정이 적용돼서 어떻게 한다? 벌금만 따온다. 뒤에 거 3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 따와서 벌금만 선고받는다. 징역은 선고받지 않는다. 안 따왔으니까 벌금만. 근데 여기서 중요할 건 얘가 무과실, 아무런 잘못이 없대요.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대. 무과실. 그럼 벌금 선고 받지 않는다. 양벌 규정 적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민사 따로 형사 따로. 민사랑 형사를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면책 규정이라고 불러요. 면책 규정이 있다고. 어디에만? 형사에만. 민사도 없고요. 이따 지금 설명할 행정상 책임, 행정처분에도 없어. 벌금 선고받을 때 그때만, 형사에만 면책 규정이 있다고. 그리고 세 번째, 행정상 책임, 취소 정지 같은 거요. 행정상 책임. 얘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 돼요. 취소 정지고, 단어 보고 눈치채야 되고, 자, 고용인이래요. 고용인. 나눠봐. 중개보조원 행정처분 받나요? 안 받아. 중개보조원 행정처분 안 받아. 소공은 사고 치면 받아요. 뭐 자격정지 같은 거 받잖아요.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개공은, 우린 개공만 잘 보면 돼요. 누가 사고 치든지 간에 중개보조원이 사고 치건 소공이 사고 치건 개공이 사고 치지 않았지만 내 직원들이 사고 쳤잖아. 그럼 내 직원들이 사고 친 거는 내가 한 걸로 본다고요. 이렇게. 내가 안 했지만. 그래서 개공은 행정처분 받는다. 개공은 고용인 업무상 잘못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받게 돼요. 자, 행정처분 뭘 받는데 개공은?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그런 거 받아. 그런 걸 받아. 개공. 내가 안 했는데 내 직원이 사고 쳤는데 중개보조원이건 소공이건 직원들이 사고 쳤는데 행정처분,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를 받아요. 고용인이 절등치 사고 치고 왔대. 개공은 절등치 받아. 고용인이 임등치 사고 치고 왔대요. 내가 안 했는데 나 임등치 받아. 고용인이 업무정지 사고 치고 왔대요. 내가 안 했어. 업무정지를 받는다고. 고용인이 사고 쳐도 개공은 행정처분 받는다. 그게 작년에 나왔었죠. 작년에 소공이 금지행위 하고 왔대요. 그럼 소공은 자격정지 받죠. 소공은. 근데 개공은 안 받나요? 받는다고. 뭐 임등치. 내가 한 걸로 봐서 그게 임등치야. 금지행위가. 7금지가 다 임등치이기 때문에 개공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공이 했는데 행정처분을 받는다. 면책규정도 없다고. 면책규정도. 면책규정은 어디에만? 형사에만 있는 거야. 면책규정은.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63번. 얘는 좀 정답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틀린 거 3번이 틀렸죠. 왜 틀렸어요? 3번은? 틀린 거 저한테 이유를 설명해 주면 되는데 63번에 3번이 답인데 3번이 왜 틀렸는지. 그렇죠. 개공은 무과실 책임이잖아. 이게 민사예요? 형사예요? 민사라고 지금 친절하게 써줬어. 더군다나. 민사에서는 무과실 책임, 고유과실 필요 없다고요. 돈 물어주라고. 고용인이 사고 치면 업무상행위. 돈 물어줘. 그래서 고유과실 있어야 한다. X 필요 없다고. 무과실 책임. 민사는 무과실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 그거 민사니까. 64번을 풀어볼게요. 64번. 사례 문제. 개공갑 그가 고용한 소공을 틀린 거. 1번.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어요. 을이. 소공이. 그러면 갑은 책임을 진다. 맞죠? 민사. 무과실 책임 갑은. 2번. 을이 과실로 손해 입은 중개의리는 갑과 을에게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죠. 연대가 2명, 선택이 1명. 부진적 연대로 묶였으니까 둘 다에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한 명에게 달라고 해도 되고 맞고. 이게 부진적 연대다. 3번은 을이 고의로 손해 입혔어요. 갑이 무과실이면 배상 책임은 을에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갑도 책임져야지. 무과실이어도. 갑은 개공이니까 무과실 책임이니까. 틀렸네? 어우 쉽다. 4번. 이제 4번 5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을이 중개보수 과다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어요. 을이. 그러면 을이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맞나요? 을이 지금 뭐 했어요? 소공이 초과보수 금지행위 했네? 그죠? 그러면 금지행위니까 자격 정지잖아. 벌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 금지행위 했으니까 자격 정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5번은 징역받으면 이법 위반 징역이니까 자격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에서 벌금형 받았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벌금이 별 의미가 없잖아. 근데 금지행위 했으니까 그 자체가 자격 정지죠. 금지행위는 자격 정지고 5번은 이법 위반 징역이니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지. 부양지역 자격 취소.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도 맞는 거예요. 4번은 금지행위니까 자격 정지. 5번은 금지행위에서 징역이니까 자격 취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3번 찍고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됐고 65번은 안 푸셔도 되고요. 65번은 그냥 제끼고 66번을 풀어볼게요. 옛날 기출문제인데 인장 등록 고용인 관리 설명 옳은 거. 1번 해고는 신고 안 해도 되나? 고용관계 종료도 신고하죠. 10일 이내 신고하는 거고. 2번 소공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그를 고용한 개공 법적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있죠. 개공 행위로 보니까. 3번은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지. 30일이 아니라 고용한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사후 신고인 거예요. 고용하기 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고용한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한다. 그렇게요. 신고 기간이 틀렸고. 4번은 인장 등록 소공은 해야죠. 소공은 계약서 쓰잖아요. 5번 인장 변경 등록은 며칠? 7일. 7일짜리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변경 등록 7일, 취소 증반납 7일. 한 가지가 뭔데요? 변경 등록 7일, 취소 증반납 7일. 한 가지가 뭐야?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도 7일. 그 세 가지.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도 7일. 그 세 가지를 기억하자. 인장 변경 등록 7일, 취소 증반납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도 7일. 세 가지를. 74페이지에서 사례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67번 개공이 갑, 소공이 을 뭐 했어요? 거짓말해서 거래계약 성사,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그래서 3천만 원 손해까지 입혔어. 명촉 판매 이거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예요.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3천만 원 손해 입혔고 사례가 나오면요. 금지행위로 나와요. 다른 거로 사례를 못 만들어. 작년 문제도 그래서 이렇게 금지행위로 사례가 나온 거야. 금지행위로 작년 문제도. 다른 거로 제가 사례를 만들어 보니까 못 만들겠어. 금지행위밖에는. 1번 소공은 1학년 일반. 소공이 이렇게 했잖아요.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를 소공이 한 거예요. 1학년 일반 받고 그렇게. 만약에 징역 선고 받으면 부양지역이니까 자격 취소도 되고 소공은 1학년 일반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그죠? 소공이 이런 짓을 한 장본인이니까. 2번은 개공은 양벌 규정 벌금 따오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양벌 규정으로 벌금 선고 받는데요. 그러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판례가. 자, 형사에서는 요거 한 가지 기억하고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요거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설사 벌금 선고를 받더라도 그건 결격 사유가 아니다. 판례가.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2번 지문도 맞는 거죠.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3번은 갑은 의리 행위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맞나요? 맞죠. 임등치. 이게 금지행위는 개공한테 임등치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처음이면 또 업무정지를 준단 말이에요. 임등치는. 그래서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어요. 등록 취소할 수 있고 등록 취소 안 되면 업무정지라고요.
처음이면 업무정지. 그렇게 맞고. 임등치란 얘기예요, 이게. 개공한테. 4번은 갑은 을과 연대해서 3천만 원 배상하고 물어줬으면 구상권 행사. 맞죠? 부진적 연대니까. 구상권도 인정이 되고. 5번 다만 사의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이 개공한테 있어야 돼요? 아니죠. 개공은 민사니까 손해배상 민사는 무과실차김. 고의 또는 과실 없어도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그렇게 하고 68번 예전 기출문제인데요. 보세요. 어려워. 쉽지 않아. 이번에는 소공이 뭐 했냐면 사적인 일로 병과 다투다가 애를 팼어. 폭행죄.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밑줄 놓고 뭐라고 적어놔야 돼? 개패드 팸. 아주 그냥 개패드 팼나 봐. 웬만하면 벌금일 텐데 지금 이렇게 날라왔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대요. 자, 그러면 갑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지죠. 갑이 책임진다고 나온 건 다 제껴야지. 왜? 이건 업무상 행위가 아니잖아. 폭행이잖아요. 폭행. 그러면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또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죠. 왜? 1번이 민사, 4번이 행정상 책임, 5번이 형사잖아. 다 책임 안 진다고. 지금 1번, 4번, 5번은 갑이 책임진다고 나온 거잖아요. 틀렸다. 2번은요. 2번은 을이 집행유예 받았을 때 소공이 자격이 취소돼요? 아니죠. 이 법이 아니잖아. 폭행이잖아. 폭행죄로 징역이나 집행유예 선고는 자격 취소가 안 돼요. 폭행이잖아요. 다른 법이잖아. 이 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펠놈들은 패도 돼. 자격증은 안 날라가. 펠놈들은. 이것도 가끔 전화요. 술 드시고 저한테 전화 와. 자기 누구 후드로 팼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자격증 날라가는 거 아니냐고. 별의별 게 다 전화 와.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 급한 목소리로. 술도 채워갖고. 예. 아니, 자격증 안 날라간다 그러면 다시 또 해맑게 웃고 계셔. 예. 돈 물어줄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후드로 패갖고 지금. 예. 어쨌든. 몸으로 때울 생각인가? 뭐 그렇게 돼요. 펠놈들은 패자. 답은 3번이죠.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는 법이 중요하지가 않아.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냥 결격 사유. 다른 법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존 될 수가 없죠. 3번. 결격 사유니까 중개보존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 되고 69번은 인장 등록인데 몇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인장 등록은 어차피 법인 따로 개인 따로고요. 우리는 여차하면 또 법인만 좀 주의하시면 돼. 인장 등록에서 법인은 어떤 걸 등록하는 건데요? 법인은 법인인 게고 법인 그러면 주된 사무소를 말해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얘는 신고한 법인인자. 이게 뭔데? 신고한 법인인장이 법인 자체 인감도장이다.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이게 신고한 법인인장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 자체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다른 거 등록이 안 돼요. 주된 사무소는. 분사무소가 다른 게 등록이 될 수 있죠. 분사무소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할 수 있다. 이 키워드를 잘 봐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된 사무소는 따로 등록이 안 되고 분사무소는 이거 갖다 쓰는 게 원칙이지만 따로 등록도 할 수 있는데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요거 주의하자. 법인이 보증하는 X. 보증 쓸 때는 사장님이 보증 쓰자.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은. 개인들은요? 개인들은 자기 본명이 나와 있는 거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고 개인들은 도장 크기가 정해졌죠.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자기 본명이 나와 있어야 되고 도장 크기가 정해졌다. 센치로 바꾸면 0.7cm 3cm라 그랬어. 주의하자. 7cm 30cm가 아니다. 30cm 이따 하는 거 못 찍는다 그랬어 이거. 센치로 바꾸면 0.7cm 3cm예요. 법인은 도장 크기 정해졌나요? 아니, 개인만. 그리고 법인은 방법이 인감증명서 제출이에요. 인감도장이니까 법인 방법이. 개인들은 인장등록신고서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인만 잘 기억하면 돼 우리는. 법인은 법인 자체 인감도장이니까 방법이 인감증명서 제출이구나. 그렇게. 그리고 69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문제만 풀어볼게. 자, 위에다가 결론을 적어놓고 법인 따로 개인 따로 이렇게 적어놓고 결론을 인장등록은 법인 따로 개인 따로. 1번 계공 및 소공은 인장 등록하는 거고 이 둘만 인장을 등록해요. 근데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고. 법인 따로 개인 따로 이렇게 나누는 거고 공부할 때는 이 둘만 계공 소공 이 둘만 계약서 쓸 수 있으니까 인장 등록하고 2번 법인이니까 신고한 법인인장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법인인장 즉 인감도장을 등록해라. 법인 자체에 인감도장을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는 법인인장 앞에 신고한을 좀 써주세요. 신고한 법인인장 이렇게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신고한 법인인장 법인 자체의 인감도장이다. 3번은 왜 틀렸냐면 개인들은 인감도장을 등록하되 이게 틀린 거예요. 자기 이름 나와 있는 아무거나 다 등록이 돼. 도장 크기만 맞으면 아무거나 다. 4번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할 수 있다. 맞죠?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 보증 등록할 수 있다. 5번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을 가름.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감증명서만 내래. 근데 개인들은 아니라고요. 개인, 소공은 개인들이잖아. 개인들은 인감증명서 내는 게 아니라고요. 법인만 인감증명서를 낸다. 맞는 거죠. 법인만 인감증명서. 개인들은 인장등록신고서 제출. 법인 따로 개인 따로.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그러니까 70번에 3번 지문 보세요. 법인 인장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가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뭐만? 법인만. 70번의 3번 지문처럼 법인만. 이렇게. 개인들은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개인들은 인장등록신고서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이 아니라 법인 따로 개인 따로고. 그렇게. 70번에 틀린 거는 2번. 7일. 변경등록은 7일. 10일로 무진장 나왔으니까 주의하자.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개인이건 법인이건 그건 똑같아요. 변경 등록은 7일.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70번은 1번, 2번, 3번 정도만 확인하면 되죠. 1번 지문은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할 수 있고 인장 등록을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 시부터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 업무가 개시가 된 다음에 인장을 등록하겠대. 안 되잖아요. 지금 계약서 써야 되는데 인장이 없대. 잠깐만 더 갔다 올게.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업무 개시 전까지니까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고 소공은 고용신고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고용신고 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결론은 뭐냐면 둘 다 계공, 소공 둘 다 마지막은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 있죠. 계공 인장이 등록돼 있으면 소공은 업무 개시 후에 할 수 있다. X. 둘 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 인장 등록은. 그게 핵심.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뒤에 몇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뒤에 몇 문제를. 72번은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서명 및 날인은 몇 가지? 2가지라 그랬어.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리을, 비읍 2가지만. 서명 및 날인 되는 거 2가지라고. 다른 거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가 서명 또는 날인 나오면 틀리다고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가서 확인해야 돼. 서명 및 날인 되어 있는지. 계공, 소공 2명은 서명 및 날인이니까. 72번에 리을, 비읍 2개. 그렇게 보시면 되고. 73번 기출문제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73번 인장 등록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기억. 자, 계공 언제까지 해라? 업무 개시 전까지 해라. 맞죠?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라고 계공. 소공도 업무 개시 전까지고. 니은은 법인이니까 인감증명서 제출. 맞죠?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디귿은 분사무소 대표자 보증 등록할 수 있다. 가로하고 퍼펙. 맞잖아. 꼬투리 잡을 게 없잖아. 퍼펙. 완벽하다. 리을은 아유 너무 촌스러워. 누가 틀려 이거를. 변경 등록은 7일. 그래서 리을만 틀렸고 나머지는 맞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74번은 정답만 체크해봐도 되는데요. 답은 5번인데 왜 틀렸는지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계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이에요. 일을 안 했더라도 해야 돼. 서명 및 날인을. 근데 이게 왜 틀렸어? 맞췄어요. 고용인이라면 안 되지.
소공이라고 해야지. 소공. 고용인 그러면 중개보조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고용인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개념이야. 그럼 중개보조원도 서명 및 날인해라. 또 애 또 두 번 죽이고 있잖아. 아우 그만 죽이라고. 그래서 틀린 거죠. 소공은 당해 중개행위 했을 때, 일했을 때 서명 및 날인.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소공이 일을 했을 때, 소공이 일했을 때 단독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한다. 소공이 단독으로. 맞아요? X. 함께 해야 돼. 소공은 단독을 하는 경우가 없다. 계공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럼 질문. 분사무소에서 소공만 일을 했대요. 분사무소에서 소공만. 누구누구 하는 거야? 분사무소에서 소공만 일했대요. 누구누구 하는 거야? 누구누구. 맞히면 집에 가고 틀리면 더 할 거야. 더 해야 되겠다. 소공도 하고 책임자가 해야지. 대표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분사무소는 책임자. 대표자는 안 해.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 주된 사무소가 대표자. 따로따로. 그러니까 분사무소에서도 소공만 단독으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소공만 일했어도 책임자가 함께 해주고, 주된 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함께 해주고, 개인 밑에 있으면 계공이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틀렸으니까 75번까지 풀어보고 집에 갈게요. 75번까지. 자, 1번. 인장 등록, 개인인데 인감증명서 제출을 가름할 수 없다니까 맞네? 최근에 유행하는 게 있어. 있다 없다를 잘 바꿔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거 잘 바꿔요. 잘 봐야 돼. 있단지 없단지. 굉장히 헷갈려 이거.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있다 없으니까. 노래 때문에 그런가? 최근에 유행이라고. 잘 봐야 되고. 2번. 계공 및 소공, 중개행위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는 게 맞죠? 인장을 등록하고 막 지장 찍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인장 등록하고 등록한 걸 찍어야죠. 아무거나 찍으면 계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일을 못하게 돼요. 3번. 공인중개사인 계공, 부칙상 계공, 소공 이 세 명을 두 글자로 뭐라고 적어놓으면 될까? 개인. 이 세 명이 다 개인. 법인이 아니잖아요. 개인. 소공도 개인. 개인들은 자기 본명이 나와 있는 거,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상 성명이 본명이에요.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 맞네? 그죠? 개인만 도장 크기 정해진 거니까. 4번 분사무소, 대표자 보정 등록할 수 있다. 맞고. 5번은 모든 고용인이 인장 등록하는 게 아니니까 틀렸죠. 이것도 너무 쉬운 걸 풀어봤다. 쉬운 거를. 그래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면요. 게시인데 나머지는 게시하는 건데요. 게시하는 건 아까 78페이지에서 78번만 풀어보면 되겠죠. 게시하는 거. 게시하는 거 아닌 게 뭐였죠? 세 가지가? 아닌 거? 그러니까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X, 사업자 등록증 X, 지도 X. 지금 76번은 사업자 등록증 나왔으니까 제껴야지 바로. 간단해요. 문제를 풀 때 공인중개사 법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 그럼 제끼시면 돼. 나오는 경우가 없어. 무조건 틀린 거야. 사업자 등록증 나오면 그냥 그건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78번의 답은 1번.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는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렇게. 위에 77번은 답이 3번인데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업무정지가 아니에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우리가 나중에 다 외우고 시험장에 가야 돼. 게시하지 않는 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렇게. 77번의 4번 지문도 잘 챙겨보세요. 소공 자격증 누가 거는 거다? 계공이 거는 거다. 게시 의무는 계공에게 있는 거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되고요. 됐고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 주에 사무소 명칭부터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하고 계시니까요. 풀어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건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복습만 좀 30분 내로 해서 하면 된다. 남는 시간에 1차를 더 하셔야 되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